네, 안녕하십니까. 1인 영어 성공 멘토 튜멘토입니다. 30번째 시간이죠. 1인 영어 월천 시스템 구축의 기회를 받으세요. 그러면 제가 구축해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구축하는 게 아니라 원장님이 구축합니다. 저는 멘토로서 구축 시스템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본 영상으로 그 자신감을 얻어 가세요. 본 영상에는 거기 초보 영어 학원장님이 오픈 7일 만에 원생 13명을 확보한 노하우가 실려 있습니다. 그걸 그냥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초보 영어 학원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소개하려는 분은 그 교습소입니다. 교습소. 영어 교습소 운영 중이죠. 운영 중이고 현재 오픈한 지 어저께구나. 어저께까지 해가지고 7일이 좀 넘었나? 정확하게는 7일이 좀 넘었습니다. 한 10일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이제 계약이 성사된 게 7일이기 때문에 제가 적어놓기를 7일로 제가 접었습니다. 왜냐면 계약이 성사됐다는 건 등록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애가 수업에 참여한 것만 좀 늦게 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픈 7일 만에 13명 확보한 걸로 그 정확하게 데이터를 박았습니다. 자, 7일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13명을 박는다는 건 이건 꽤나 대단한 일이죠. 자, 그 신상 명세서를 좀 뽑아보면 뭐 이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낫겠죠. 이분. 그냥 제 튜티라고 할까요? 튜티. 저의 튜티님.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튜티냐면은 튜티가 이제 튜터리의 제자니까 튜멘티입니다. 튜멘티. 줄여서 제가 그냥 귀엽게 튜티라고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이는 한 31세고요. 31세고 남자입니다. 남자고 현재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꽃 666에 참여 중입니다. 참여 중. 그리고 이제 꽃 666에 참여하면서 지금 현재 돼 있는 거는 일단은 어떤 상태냐면은 그 학원 간판이 현재 없습니다. 간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불포팅도 아직 미흡합니다. 미흡하고 그리고 이제 광고지 하나도 안 했습니다. 광고도 하나도 안 나간 상태고 그러면 이 친구가 들어간 지역에서 인지도 높냐? 그죠? 본인에 대한 인지도도 없습니다. 새로운 지역이죠. 완전히 새로운 지역이 들어갔습니다. 인질이 아니라 인지도도 없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도 원생을 그 13명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지나치게 디테일한 것들은 공개를 못합니다. 그거는 일부는 감출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 친구의 모든 노하우가 적나라하게 공개되는 거는 이 친구한테도 손해고 그리고 저한테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손해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보호해주고 어느 정도는 오픈해드립니다. 그래서 좀 머리가 좋으신 분 같은 경우는 그 힌트를 가지고 응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주제 파악입니다. 이 주제 파악을 잘하면은요, 온 세상을 얻을 수 있다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제 파악을 하니까 주제 파악의 가장 제일 좋은 격언이 뭡니까? 손자병법이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그랬습니다. 백전백승이 아니죠.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안다. 순서를 제가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주제 파악은 자기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 왜냐면 남을 어떻게 알아? 남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알아야지 남을 아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지기지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지기지피면 백전불태라. 또 한편으로 남을 통해 자기를 알기도 하는데 그거는 자기에 대한 관찰이 이루어진다입니다. 그래서 지기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야 이제 지피를 알 수가 있는 거고 또 지피를 관찰하다 보면은 지기, 자기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자병법에 나온 말 같은 경우는 좀 잘못 전달된 게 많죠. 지피지기면 뭐 백전백승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잘 모르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이건 불가능하죠. 미국이랑 우리가 전쟁을 한다 쳐봅시다. 미국의 군사력이 우리보다 10배가 높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전쟁해야 됩니까? 전쟁을 피해야 되죠.
미국이 협박하면 원하는 게 뭐야? 해줄게. 그리고 전쟁 안 하는 게 나은 거 아닙니까? 뭐 비겁하다고? 비겁해서 생존하는 게 낫지. 비겁함을 갖다가 못 참겠다고 싸워가지고 뒤지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요. 이게 바로 그 백전불태의 의미입니다. 백전불태. 어? 백전백승이 아니라는 거죠. understand. 이해가 됐습니까? 뭐 대표적인 게 저런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소형 원자로 같은 거. 솔직히 이 소형 원자로 같은 특허권을 우리가 갖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었는데 그걸 미국이 뺏어갔잖아. 언제 뺏어갔어요? 박근혜 정부 끝나고 문재인 정부 들어올 때 우리는 뺏겼습니다. 누가 가져갔죠? 미국에서 가져갔잖아. 우리는 기술을 개발이고 뭐 다 했는데 특허권은 미국이 낼름 했죠. 그럼 우리는 미국한테 욕해야 될까요? 안 돼요. 대신에 우리는 미국의 일꾼이 되어가지고 어디에 들어갑니까? 체코 원전을 먹었습니다. 체코 원전을 먹은 의미가 뭘까요? 프랑스 쪽의 원전 회사를 이겼다는 뜻입니다. 뒤에는 누가 있어요? 미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저희는 어느 정도 이득을 가져갑니다. 물론 억울하죠. 억울한데 어떻게? 힘의 세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힘을 존중하면서 살아야지만 생존이 됩니다. 이해됐나요? 지나가듯이 그냥 정치판 흘러가는 얘기 잠깐 했습니다. 정치판에 대해서 깊이 얘기는 안 합니다. 뭐 때문에? 주제 파악 때문에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들은 자기 거는 한 개도 안 내주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자기 걸 내줘야 됩니다. 내줄 땐 뭘 내줘야 되죠? 자기가 정말로 내주기 싫은 걸 내줘야지 돈을 법니다. 우리나라 소형 원자로 그 특허권 내주고 싶었겠어요? 내줘야지. 그리고 살아야지. 이해됐나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저도 원장님한테 제가 아끼고 아끼는 걸 다 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저한테 배우는 겁니다. 이게 레버리지예요. 근데 본인의 사업을 키우고 싶다. 그럼 뭘 해야 되냐면 본인이 진짜 내주기 싫은 걸 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성장을 해요. 병원도 마찬가지죠. 병원 가보세요. 한 이쁘장한 여학생이 병원에 갑니다. 그죠? 근데 의사님이 너무나도 젊은 의사입니다. 근데 가슴을 오픈해야 돼. 그러니까 여자애가 이래요. 저는 싫어요. 이 병원에서 안 해요. 딴 병원 갈래요. 여자 의사님으로 바꿔주세요. 물론 그렇게 해서 여자 의사님으로 바꿀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의사님이 더 전문가야. 어떡할래? 그렇죠. 자기가 그렇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에는 자기 가슴마저 오픈하면서 수치심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여학생은 병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상위 관계한테는 자기를 다 오픈해야 돼요. 오픈하지 않고는 치료가 불가능하고 자기가 혜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수치심이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의사를 이용하는 겁니다. 의사의 고난도 테크닉을 이용해서 자신의 몸을 갖다가 더 좋게 만드는 과정을 가니까 이것도 레버리지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가슴 오픈하는 게 문제인가? 이해됐어요? 그게 이제 대한민국의 입장입니다. 대한민국의 입장. 소형 원자료, 심장과도 같은 건데 뺏겨. 어떡할 거예요? 살아야지. 줘야지.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이게 그 세상을 지배하는 논리입니다. 이 논리는요, 개인 간에도 통용이 되고 1인 비즈니스 같은 소형 비즈니스에도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찾고 있는 분들은 이런 레버리지의 개념을 갖고 계신 분들을 찾는 겁니다. 이런 레버리지의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드뭅니다. 특히 1인 학원 영어 원장님들은 그 사고방식이 완전히 갇혀 있어가지고 쫌팽이 같습니다. 쫌팽이. 자기 거는 한 개도 안 내주고 남의 거만 낼름 하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 마인드가 안 돼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 주제 파악을 일단 먼저 하세요. 본인의 위치가 어딘지. 1인 영어 해가지고 1, 2, 3, 4, 5, 6, 7, 8, 9. 영어니까 저는 제가 일부러 이렇게 가리키는 거야. 수능 등급으로 가리키면 되게 이해를 잘 하시더라고. 수능 등급 90점 이상이잖아. 900만원 이상이 1등급, 200만원 미만은 9등급. 그죠? 200만원 이상은 8등급. 그죠? 300만원 이상은 7등급, 400만원 이상은 6등급, 500만원 이상은 5등급, 600만원 이상은 4등급. 이렇게 본인의 등급을 지금 선택하십시오.
되게 많이 나오는 게 여기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5등급, 6등급이. 5등급, 6등급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비참해하지 마세요. 이게 평균치 월급입니다. 교사들도 다 여기 들어가잖아요. 교사들도 초창기 때는 8등급이잖아. 200만 원 초니까. 호봉수 올라가가지고 뭐 7등급, 6등급 되는 게 교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요 정도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 이제 50평생, 60평생 됐는데도 요 정도 레벨이야 다들. 응? 그러니까 이제 못 오는 거지. 왜 못 왔냐? 방금과 같은 레버리지 개념을 본인이 적용하지 못해서. 이론으로야 알겠지. 근데 실제 그렇게 한다 그러면 본인이 특허 상품이 있어. 근데 그걸 누가 뺏으려고 그래.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 안 뺏기려고 길을 쓰겠지. 근데 결국은 뺏겨요. 못 이긴다니까. 어? 예를 들어서 그대가 중소기업을 운영해요. 근데 반도체 핵심 수율을 올리는 테크놀로지를 개발했어요. 그러면 대박이라는 걸 알죠. 어? 거대 회사한테 팔면 되니까. 근데 갑자기 삼성에서 인수 제안이 들어와요. 네 회사를 나한테 팔아라. 그럼 개길 거야? 개기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그렇죠. 삼성이 온갖 전략을 쳐가지고 후루룩 쩝쩝 먹어버립니다. 그대 회사를. 자, 그러니까 그대의 현명한 선택은 뭐냐면 빨리 팔아야지. 어떻게 팔아야 돼? 좋은 가격에 팔라고 그럴 때 하면 삼성도 좋은 가격에 사줍니다. 그 다음에 뭘 부탁해야 돼?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조금 달라고 그래야지. 물론 억울하지. 그대가 만들었는데 판매 권리마저 삼성한테 빌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는 거죠. 억울하겠지. 근데 그게 세상 논리야.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큰 돈 벌어요. 삼성이 판매권 정도는 주니까. 이해됐습니까? 거대 기업은 자기 비즈니스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근데 네가 그걸 파토놓겠다고? 응? 이해됐어요? 이런 마음가짐을 소규모 기업도 가져야 된다니까. 그게 아니잖아. 못 커. 네가 왜 5등급인지 알아요? 네라고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아? 네가 5등급인 이유는 5등급 사고방식이 있어서 그래. 너만의 고유한 기술이 뭐가 있는데 영어를 네가 정말 제대로 잘 가르쳐? 대한민국 영어 선생님 몇 명인데 주제 파악하세요. 응? 그럼 나는 너보다 영어를 못 가르쳐서 이거 하는 것 같아? 훨씬 더 잘 가르칠걸? 테크닉도 훨씬 많을걸? 응? 온라인에서 보여주는 스킬하고 오프라인에서 보여주는 스킬이 똑같아요. 그래, 온라인 영상 강의는 몇 개나 찍어보셨어요? 많이 안 찍어봤지. 온라인에서는 많은 거를 숨겨. 보여주기도 하지만 많은 걸 감춘다고. 오프라인하고 달라.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하고 오프라인에서 만난 사람하고 같아? 그 저한테 이 영상 들은 거하고 전화통화로 들은 거하고 같아? 다르잖아. 대화의 질이 다르잖아. 어? 그러니까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그대의 판단은 5등급 여기서 멈춰있기 때문에 주제 파악이 안 됩니다. 주제 파악하세요. 자, 그리고 저희 TT들을 위해서 맨날 하는 거 또 한 번 합니다. 타임 플러스 원 했죠? 이제 지겹습니까? 지겨워도 계속해. 왜냐면 세뇌해야 되거든. 세뇌가 돼야 돼. Time into money and energy입니다. 시간을 갖다가 항상 머니하고 에너지로 바꾸고 힘에 붙이다 싶을 때 한 개 더를 외치라고 그랬죠. 그리고 제일 먼저 할 게보다 위로 관계. 꽃님반 멘토링 했죠. 9개 아이디어 했죠. 수평관계. 수평관계에 속하는 경쟁자는 동종업계가 아니라고 그랬어. 그 경쟁자 파악해가지고 경쟁자가 쓰고 있는 전략을 잘 보라고 그랬죠. 연구하라고 그랬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는 게 아니라 연구를 하라고, 이 친구야. 눈으로 한번 보는 건 개나 소나 다 아는데 너하고 차별화가 안 되잖아. 어?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 관계도 보라고 그랬죠. 다운 관계. 제자들 관계인데 제자들하고 뭐 연애합니까? 돈 벌어야지. 제자들한테 혜택을 주면서도 마케팅 포인트를 계속 살려야 됩니다. 끊임없이 이해됐죠? 그 본인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살핍니다. 마인드가 중요하죠. 다 그대의 마인드는 뭐로 꽉 차야 돼요? 목표로만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대의 말은 어떻게 되세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목표에 다가가는 것하고 다 연결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대의 행동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행동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행동 중에 돈 버는 행동의 넘버원이 보다 집에서 출근해서 학원까지 올 때 콜드 컨택 꼭 하세요. 본인이 속해 있는 모든 건물하고 콜드 컨택 꼭 하세요. 거기에서 고객이 나옵니다. 생활 반경에서 고객이 나오는데 그런 짓을 안 한다. 이건 미친 짓이죠. 돈을 막 길에다 버리는 거라니까. 테이블에 가져가라고 돈이 막 올려 있는데 그걸 막 버리는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지.
응? 이해됐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수천 번, 수만 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만 지키시더라도 그때 인생 자체가 완전 변할 겁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다. 정말 미친 겁니다. 오케이? 자, 이제 초보 영어 학원장인 이 31세 튜티한테 제가 했던 거는 거기 ISS를 제대로 잡아줬어요. 이게 ISS를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체성 잡기인데, 이 정체성은 사실상 이게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한 개만 알고 계신 분 많죠. 왜냐? 그분들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내가 한 개만 가르쳐 줬습니다. 응? 준비가 되는 시점이 되게 되면 두 개의 정체성이 뭔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하세요. 제가 보는 기준이 있거든. 이 두 개의 정체성을 근데 이 친구는 좀 빨리 가르쳐 줬습니다. 아, 왜 그러냐? 언젠가 얘기한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꽃 099 신청자였습니다. 신청자. 상담을 먼저 신청했죠. 그래서 꽃 99는 그 말 그대로 99만원짜리 교육 상품이고, 그리고 본인의 능력에 맞춰서 월천까지 정상적으로 도달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월천까지. 근데 이제 이건 본인이 시킨 거를 꾸준히 할 때 단계별로 성장을 시키는 거죠. 단계별로 성장을 시켜줍니다. 근데 본인이 안 하고 있다. 그러면은 방치합니다. 저도. 왜 방치하냐? 본인이 안 하겠다는데 그걸 내가 왜 자꾸 끌어야 되지? 응? 사람은 언제 발전하냐면은 스스로 뭔가를 할 때만 발전합니다. 남이 푸시한다고 해가지고 절대 안 합니다. 인간이 푸시는 어떤 작업이냐면, 제가 욕을 해야 돼요. 더러운 말을 해야 돼요. 좋은 말로 하잖아. 인간은 절대 안 해요. 역 같은 소리를 해야지만 움직이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그런 역 같은 소리를 듣고 뭔가 일을 하면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좋은 말로 하지 그랬어 라고 외치는 게 인간입니다. 진짜 역 같죠. 좋은 말로 할 때 안 해놓고 역 같은 말 할 때 일을 해놓고 좋은 말로 하면은 좋은 말로 했어 라고 반문하는 게 인간이 하는 짓이에요. 제가 경험한 99.99%의 인간들은 다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꽃 99에 들어와 있는 99.9999 거의 전부의 원장님들이 이와 똑같은 패턴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뭔가 부드러운 것만 저한테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안 하십니다. 그러면서 홍보 비법을 문의하십니다. 홍보 비법은 이미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비법인지 판단을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주제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환상의 세계에만 살고 있습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갑자기 내일부터 1등급이 돼서 돈을 벌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본인의 실력을 먼저 쌓아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 방법을 저는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 친구는 꽃 99로 신청해 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등록한 금액이 얼마였냐면은 얘는 500만 원을 갑자기 결제한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 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50배 더 빠르게 성장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죠. 돈은 어디서 구했냐? 그러니까 200은 자기 돈이고, 오케이? 300은 엄마 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빨리 성장해서 엄마 돈을 빨리 갚겠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오, 자기를 다 걸었죠. 전 이런 친구 되게 좋아합니다. 그대가 되게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시는 분들 많아요. 어떤 분이 있냐면은 한번 제 얘기를 해줄까요? 제가 이제 단과 강사로 빌빌 거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단과 강사가 성장할 때 실력으로 큰다고 생각하십니까? 실력으로 크는 것도 물론 있죠. 동네에서. 근데 단과판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몇 명인데, 응? 같은 타임에 영어 선생님반도 막 좀 큰 학원 같은 경우는 기본이 3명 깔리잖아. 응? 조그만 단과도 기본이 3명 깔려요. 그럼 3명 깔리는데 좀 큰 학원 오면 2배잖아. 6명, 7명까지 깔립니다. 같은 타임에. 응? 같은 타임에서도 7명, 8명이 경쟁을 해야 돼요. 응? 학년별로도 경쟁하고 또 시간표가 안 겹칠 수가 없어. 겹치게 만들어버린다고 학원에서는. 경쟁을 시켜야 되니까. 근데 초짜 선생님이야. 뭐 서울대? 안 중요합니다. 그런 거. 1타 선생님은 그럼 서울대 나오면 다 1타 치게? 아니라니까 그거. 그럼 인기 있게 말하면 된다고? 교육생이 빙신입니까?
교육생은 재미도 있어야 되지만 그 강의가 효과가 있어야 계속 듣는 거지. 효과도 없는데 재미만 있다고 수업을 들을 것 같아요? 소비자를 아주 우롱하는 지네요. 아무리 꼴통 같은 애들이라도 좋은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 좋은 선생님이 뭐예요? 잘생기고 멋진 게 아니라 잘 가르쳐야 되고 성적이 올라야 됩니다. 단과는 아닌 것 같아요? 단과도 마찬가지지. 그럼 메가스터디에 쫙 깔려있는 선생님들 보면은 아무나 듣습니까? 그럼 메가스터디에 거기에 이름 하나 올리려면은 그 밑에서 물밑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그런 건 모르십니까? 모르죠. 응? 안 해봤으니까 본인이. 얼마나 많은 로비하고 물밑 경쟁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걸 제가 다 얘기 안 합니다. 그 업종에 대해서 피해를 보니까. 다만 제 개인적인 철부지 시절을 그냥 하나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교육생이 첫 달 단가를 처음 쳤을 때 지금도 안 까먹어요. 교육생이 한 명이었어요. 응? 일주일 있다 2명 됐습니다. 졸라 열심히 가르쳤죠. 엄청. 다음 달 한 명 나갔어요. 힘들죠. 그 나머지 한 명도 엄청 열심히 했는데 다음 달 또 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육생이 제로가 됩니다. 제로. 제로인데 학원은 계속 출근해야 돼. 미치는 거죠. 할 일이 없죠. 그 무슨 짓 했게요 제가? 청소했습니다. 응? 청소했다고. 선생님들 커피도 타다 주고 뭐 이런 거 했어요. 왜? 교육생이 없으니까. 그럼 수업 끝나면 선생님들 막 담배 피러 가죠. 같이 따라가요. 이 얘기 듣고 저 얘기 듣고 막 조언을 들어요. 나는 조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필요한데 그때는 제가 진짜 철부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죠. 과외로는 돈을 벌었는데 학원에서는 돈을 한 푼도 못 벌고 있는 거죠. 응? 근데 거기서 그만두기 싫었어요 제가. 자존심이 너무 상했거든. 나도 뭐 교육생 많은 단과 강사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 응? 근데 어느 날 원장님이 부르더라고. 응? 오늘 시간이 있냐고. 시간이 있다고 그랬죠. 그랬더니만 갑자기 통장에 100몇만 원이 들어와 있는 거야. 응? 원장님 명의로. 그래서 저는 어떤 짓을 했냐면 원장님을 다시 찾아간 거지. 원장님 저기 결제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순진했다니까. 통장에 돈이 잘못 꽂힌 것 같아요. 저는 제 교육생이 지금 없는데 어떻게 100만 원이 입금됐던데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웃으면서 자기가 그냥 주는 거라고. 아, 얼마나 고마웠던지. 자, 여기서도 제가 지나고 나서 얘기하는 건데 그 원장님은 저한테 뭘 봤을까요? 근성을 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되게 이제 서울대 애들은 그런데 좀 일하다가 수 틀리면 바로 나가잖아. 난 안 나가고 뭐 했어? 청소했잖아. 그런 제가 예뻤던 거예요. 내가 지나고 생각하니까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아. 응? 저도 그럴 것 같거든. 그리고 나서 무슨 짓이 있었냐? 단카판을 갔죠. 갔더니만은 그 식당을 갔는데 그 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그 학원 그때 1타 선생님이 사탐이었거든. 응? 1타하고 2타 선생님이 같이 나오더라고. 얘네 그 선생님 둘은 감히 범접할 수 없어요 학원계에선. 응? 1등 2등이기 때문에. 근데 인사를 지키더라고 원장님이. 얘 이번에 새로 들어온 선생님인데 좀 잘 좀 해줘 이러시더라고요. 응? 그 앞에 있는 1타 2타 선생님은 막 먹기만 해 맛있게. 알았다고 그러면서. 응? 저도 그냥 넙죽넙죽 인사만 했죠. 근데 다음 달 제가 교육생이 20명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냐? 그 1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딱 한 번 얘기해 줬어요. 새로 들어온 이런 선생이 있는데 좀 가르쳐. 응? 그러니까 니들 좀 관심 있으면 좀 들어봐. 이거 한마디였어요. 한마디. 한마디도 길게 한 게 아니라 지나가듯이 한 한마디. 근데 그 한마디에 교육생이 20명이 생긴 거예요. 와, 그때 저는 1타의 파워를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하고 저하고의 현격한 차이도 실감했습니다. 이게 바로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응? 제가 뭐 했죠? 학원장님한테 제 의도와는 다르게 잘 보임을 했죠. 그러니까 학원장님의 레버리지를 저는 썼죠. 근데 그 학원장님은 그런 저를 끌어다가 키우기로 결심을 하신 거죠. 그래서 1타 선생님한테 저한테 교육생을 맡기게 된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했냐? 그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제 경험과 노하우를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경우로 예를 들면은 제가 원장님한테 제공했던 그 노동력의 대가로 저는 이런 기회를 받은 거죠. 그 대신에
그대들은 저한테 이런 그 레버리지를 받으면서 뭘 하는 거죠? 돈을 내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젊은 친구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응? 500만 원 내고 50배 더 빠르게 가겠다는 결단을 내린 거죠. 저는 이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이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할까? 제가 이런 레버리지 개념을 깨우치게 된 시기가 34살, 35살 이때쯤이었거든요. 그때쯤에 이제 세상의 흐름하고 판이 어떻게 흘러간다는 걸 비로소 깨우치기 시작했는데 이 친구는 더 빠른 거죠. 저보다 훨씬 빨라요. 그래서 이 친구는 꽃 구구를 하지 않고 바로 꽃 666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왜냐하면 꽃 666에서 바라는 게 이렇게 전력으로 자기를 거는 사람을 좋아하거든. 내가 과거에 걸었기 때문에 얻은 게 많아요. 이 친구도 자기를 저한테 완전히 다 건 겁니다. 그걸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꽃 666으로 제가 바로 끌어올린 다음에 트레이닝을 이제 50배가 아니라 5배. 5배 성장하고 싶다고 그랬고 꽃 666으로 끌어올린 다음에 제가 나가는 거는 이제 50배 빠른 각오를 저도 했습니다. 이 친구는 50배 빠르게 교육을 시키겠다. 그래야지 결과값이 5배 정도 빠르게 나오거든요.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학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같아요? 응? 학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핵심. 학원의 핵심이 뭘까요? 이건 답이 뻔한 거거든. 학생이에요. 학생. 학원은 학생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사업의 핵심은 뭡니까? 고객이죠. 고객이 없으면 사업이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땅땅거리고 얘기하고 할 수 있는 거는 저의 소중하신 꽃 튜티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당당한 겁니다. 응? 이분들이 저를 레버리지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번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튜티님들 욕하냐? 욕하는 게 아니죠. 역 같은 얘기를 해야지만 말을 들으시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좋은 말로 하면 안 움직여요. 그럼 저도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어조로 말을 해야지 이분들이 말을 들을까? 부드러운 어조로는 말이 안 들어요. 역 같은 말을 들어봐야 돼요. 왜냐면 나이 드셔가지고 누구한테 역 같은 말 들어봤어요? 누구한테 야단 맞아봤어요? 누구한테 꾸중 심하게 들어봤냐고. 기껏해야 와이프 아니면 본인의 어머님밖에 없잖아. 근데 본인의 가족인 어머님하고 와이프를 제외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심한 말을 들어봤냐고. 안 들어봤잖아. 그러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 거라고요. 그럼 그 느낌 가지고 할 수 있잖아. 내가 뭐 이런 극단적인 선택도 나오겠죠. 내가 너한테는 안 배워. 근데 그러기엔 나이가 많이 먹었죠. 그런 마음이 들었다가도 내가 너보다 잘하겠어. 이런 마음이 더 많이 들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말로는 결단코 안 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제가 경험한 학생들도 그렇고 원장님들도 그렇고 좋은 말로 하면 절대 안 해요. 거의 지랄하고 협박하고 뭐 이래야지만 합니다. 그래서 영상도 그렇게 찍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학원의 핵심은 학생이고 즉 사업의 핵심이 고객이죠. 없으면 성립이 안 돼요. 허공에 가리킵니까? 아마 잘 가르치면 뭐해? 학생이 없는데. 그럼 제일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게 뭐냐? 모집이에요. 너무 당연하다고 그러죠. 당연한데 이 당연한 걸 안 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움직이는 거 싫어합니다. 근데 싫어하는 것에 답이 있는 거예요. 제 말을 꼭 기억하세요. 그대가 지금 하기 싫은 일이 있다면 그게 해결책입니다.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하기 싫은 게 있다면 그게 해결책이라고. 응? 자식과 싸웠어요? 그럼 뭐가 제일 하기 싫어요? 그놈한테 먼저 걸어서 사과하는 게 하기 싫죠. 근데 그게 해결책이에요. 먼저 사과하세요. 그럼 해결이 됩니다. 자, 저한테 앙금 품었다가 저한테 화를 냈다가 후회하시는 분 계시죠? 해결책이 뭐예요? 그렇죠. 저한테 고개를 숙이면은 해결이 됩니다. 근데 그거 정말 하기 싫죠? 하세요.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우선 아닌가요? 그러면 저하고 관계가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원만하게 가겠죠. 그럼 저한테 알토란 같은 디테일에 해당하는 얘기도 듣겠고 그대가 듣고 싶어 했던 비전 얘기도 들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대가 계속 짧은 소견으로 5등급, 6등급, 7등급, 9등급의 소견으로 저한테 난리를 치고 개지랄을 떨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밥은 주겠죠. 그 이상은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원래 그런 거야. 원래 인간관계가 그런 거라니까. 응? 같은 자식이라도 찡찡거려봐. 밥은 줘. 근데 걔하고 얘기하기 싫잖아, 아들이랑.
딸도 마찬가지잖아. 막 찡찡대. 응? 좀 얘기하다가 말지. 근데 언제 얘기해? 딸이 아빠 잘못했어요. 제가 이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아빠 마음 풀리지. 응? 그때 얘기한다고. 이해했습니까? 이 단순한 걸 갖다가 본인이 갑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왜 갑이라는 생각을 할까? 그대가 돈을 냈으니까. 돈을 냈으니까 내가 갑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병원 생각하세요, 병원. 뇌수술해서 의사한테 돈 많이 내잖아. 누가 갑이야? 의사가 갑이지. 응? 네 치료를 해줄 사람이 의사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런 1인 영어학원을 갖다가 성장시키는 걸 체계적으로 누가 가르쳐? 어? 다른 데 가서 들어봤을 거 아니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온 거 아니야. 응? 그러면 나는 유일한 사람인데, 유일한 사람이면 누가 갑이야? 내가 갑이지. 이거를 빨리 인식을 하라고. 빨리. 그러면은 해결책이 금방 나오죠. 아빠를 대하듯이. 선생님하고 저는 수평관계가 아니에요. 수직관계고 내가 위고 선생님이 아래예요. 이걸 꼭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배우는 거지. 왜 배워? 수평관계인데. 수평관계에서는 돈이 안 생겨요. 수직관계로 했으면 돈이 생겨요. 그때 제자한테 돈이 나오고, 어? 돈을 벌 수 있는 아이디어는 저로부터 나옵니다. 다 수직관계잖아. 이해됐습니까? 그럼 모집한다는 것도 결국에는 테크닉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 블로그 홍보에다가 SNS 홍보에다가 맘카페 홍보에다가 요즘 많이 하는 거 뭐 당근 홍보합니다.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지. 왜 안 들어와? 신설학원이고 알지도 못하는데 왜 오겠어요? 사람들이 안 오지. 그죠? 그러니까 모집의 기본은 오소발이에요. 오소발. 먼저 오게 해야 돼요. 오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죠. 응? 오게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중에 제일 핵심이 이 친구한테 얘기해줬던 그 방법이에요. 응? 핵심 방법 적어줄게요. 핵심 방법이 CCC예요. CCC가 핵심이고, 그리고 CCC가 일어난 상태에서 바로 소개로 갈 수 있어요. CCC로 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바로 소개로 갈 수 있어요. 소개. 고객이 왔기 때문에 소개가 바로 되지.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드디어 발굴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발굴 작업에도 또 많이 들어가는 테크닉 중에 하나가 바로 CCC예요. 저는 이 CCC 능력을 가지고 일본에서도 제 영어 수업을 듣는 애를 27명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거는 제가 전화상으로 몇몇의 원장님들한테만 해줬답니다. 지나가는 얘기로. 원장님들이 하도 CCC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시길래 제가 CCC에 대해서 개념 설명을 해주면서 힘든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드리니까 자신감 가지고 하실 생각을 갖더라고요. 바로 요걸 갖다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친구한테는 가르쳐 줬고, 공략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줬습니다. 이 친구니까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졸라 힘들지.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했어요? 이 각오가 다 바쳤잖아. 그냥 합니다. 다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당일날부터 교육생 한 명을 잡아내고, 그리고 이제 무료 한 4일인가 5일 때 이제 계약 건수가 이제 7건이 넘어갔고, 그리고 나서 이제 7일 정도 됐을 때 정확하게 등록한 거 결제까지 이루어진 게 13명이었습니다. 실제 학원에 나와서 수업 받은 것이 이제 10일인가 11일 정도 지나서였죠. 그러니까 그 학원을 운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ISS, 정체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정체성이라니까 되게 추상적이죠. 이거 되게 구체적인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정체성이지 원장님들이 생각하는 추상적인 거 아닙니다. 돈 버는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돈 버는 정체성.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모집 방법에 대해서는 오소발 방법을 찾아야 되고, 오소발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찍어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단계별로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오소발. 거기서 CCC가 뭔지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칩니다.